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의 난국에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꼭 정부를 도와주셔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절히 호소해서 맞이했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이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과 좀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 갈등은 뭐 극단에 치우치고 있는데 탄핵 정국에서 이 책임과 관련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정치적으로 황금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과거 정치인들은 참 뛰어났구나.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12월 3일과 4일 그 자정을 전후로 한 뭐 단톡방의 네. 이 대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누가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뭐 스스로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막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과거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과거가 훨씬 더 정치인들이 더 자질이 또 뛰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각각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뭐 우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한편으로는 이제 뭐 대통령이 속한 정당, 우리가 이제 흔히 여당이라고 부르지만 그 대통령 지지 정당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의회 중심제 국가와 다르게 이 두 기관을 분리해 놓은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의회가 동시에 여당이 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여당이 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 뭐냐면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이 속성, 이 일을 실행하고 싶어하는 이 속성을 거슬러서 브레이크를 잡고 뭔가 숙고를 좀 해서 실행에서의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속기계인 행정과 감속기계인 의회는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속 여당 의원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야당 또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또 반대로 이제 견제가 아니라 뭐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 기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대통령부터 의회의 기능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숙고하는 기관이고 네. 브레이크를 거는 기관이고 자기의 오류 가능성을 미리 좀 점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존중도 없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당은 여당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대통령이니까 편드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야당이 다수로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야당을 핑계로 대면서 야당이 무슨 입법 독재를 한다, 입법 폭주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회가 독재를 할 방법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인들은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참 예전 정치가 그나마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 당신은 의회주의자다. 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데 나는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JP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야당 대표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당시 이해창 총재하고 만나가지고 의학분업 같은 경우는 이해창 총재가 협력을 해줘가지고 가능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당시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협조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위 삼김시 될 때는 새로운 정치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는 점점 더 퇴행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대화할 줄 모르고 의논할 줄 모르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치는 상당히 퇴행적인 것 같고 또 이걸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특히 지금 탄핵의 대상이 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조차도 네.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지금 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해가지고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네. 과연 대통령께서는 어떤 또 선택을 하셨을까 또 어떻게 그걸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놨을까 하는 과제를 저에게도 던지고 있고 정치인들에게 던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통의 대통령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뭐 탄핵 정국에서는 버티기만 하고 있는 이 불통의 지도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더 국민들이 더욱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또 의약분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또 의료계와도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료단체와 대화를 하지 않았겠죠.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아까 제가 이제 국민을 전체로 봤다 또는 하늘로 봤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부분들에 다 합리적인 존재 이유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마땅하게 보면 심지어 박정희나 전두환도 인지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들을 하셨어요. 너무 깊이 이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정서적으로 용서가 된다, 공감이 된다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인지적으로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상대나 다양하게 자기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네.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화를 통해서 풀지 못할 갈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없는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실존적 갈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안 되고 대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미 나는 그렇다고 예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자기가 이제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정부 수반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죠.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대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 모든 것은 하늘 아래 다 신 아래에 있는 것이고 다 전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 것이고 북방 외교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적대 국가의 수장하고도 다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아니라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뭐 처단하겠다 포고령까지 내리시기도 했는데 그럼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몰고 가는 지도자가 이 민주주의에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반민주주의자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을 이루는 모든 부분은 몫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모든 구성원이 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 그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누군가에게서 목소리를 박탈하려고 하고 그 누군가에게 자기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강제가 안 되면 처단하겠다. 철저하게 반민주주의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헌법에 어긋나는 발상을 그것을 무모한 계엄령으로 강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